서양인의 눈에 비친 한복.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별감과 기생이 조선의 패션 리더가 될 수 있는 이유를 그들의 욕망에 적응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또 하나 아이템, 구체적인 한복. 어디서 외국인들은 한복의 아름다움을 느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이거는 왕실 발기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이 발기가 뭐냐? 왕실에서 사용했던 속옷들, 이게 이제 혼례 때, 순종의 혼례 때 만들어진 문서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너른 봉디, 단리의 너른 봉디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속옷 종류가 엄청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례를 위해서 이 옷들을 다 만든 건데요. 이 속옷들이 어디에 필요했느냐라고 한다면은 아까 보셨죠. 조선의 여인들은 엉덩이를 부풀려서 이러한 실루엣을 만들어낼 때 안에다가 속옷을 겹겹이 입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 속옷들의 종류가 그리고 속옷을 만든 개수가 여기에 쭉 열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식이 얼마나 아름답게 발전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런 아름다움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좀 자료를 보는 게 좋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입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대마다 또는 각 계급마다 어떤 패션 리더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패션 리더라고 한다면은 남자는 별감, 여자는 기생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액정서 소속의 하위 관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패션 리더가 되었는지, 또 기생이라고 하는 신분도 천민 중에 8대 천민 중에 한 부류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패션 리더로 자리매김하였는지 라고 하는 두 신분을 좀 연구하고 공부해 보면은 우리가 이런 복식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차시 사전 질문입니다. 조선 후기 한국 복식의 패션을 리드한 대표적인 인물로 남성은 별감, 여성은 기생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패션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별감과 기생이 새로운 패션을 추구했던 것은 패션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남자 패션 리더 별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표적인 여성의 패션 리더 기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감이라고 하는 신분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위 관직에 정구품, 종구품에 소속되어 있는 액정서 소속의 하위 관직이다. 그런데 하위 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면요. 어가가 뭐 능행을 간다거나 온천에 행행을 간다거나 이럴 때 어가를 시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왕명을 전달하고 아련하는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문과 벌문의 열쇠도 관리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쓰는 붓, 벼루 이런 것도 관리하고요. 그리고 왕이 어디 거둥할 때, 움직일 때 그것을 옆에서 길을 봉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분은 낮지만 굉장히 임금 옆에서 가까이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능행이라든가 뭐 행행을 갈 때 어떤 나라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행차의 규모를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의 옆에서 측근으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별감의 복식을 좀 화려하게 만들어서 눈에 퍽 띄게 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복식이 갖는 특징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별감은 신분은 비록 낮지만 그런 자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복식이 좀 화려하고 그리고 눈에 띄게 복식을 입으려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복식을 기록해 놓은 뭐 한양가라든가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맵시도 있죠. 치장도 놀랍죠. 그리고 이 안에 사용한 여러 가지 부속물들, 패션과 관련된 아이템들이 여기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다홍 생초를 입고 그 다음에 고운 홍이를 입고 숙초 창의를 받쳐 입고 어떻게 옷을 입었는지 착
착장 순서까지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다홍 생초로 만든 고운 홍이가 맨 위에 빨간색 옷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받쳐 입은 것이 숙초로 만든, 남색 숙초로 만든 창의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모자는 또 노란색의 초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도 아주 멀리에서도 눈에 확 띄는 그런 색깔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왕의 어가를 밝혀주는 이런 역할도 하지만은 신분이 낮음에서도 불구하고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좀 패션을 좀 심하게 격하게 입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별감이고, 그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옷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서 어떤 하나의 패션 리더로서 자리매김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것도 또 다른 한양가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별감들이 얼마나 많은 치장들을 하는지,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요, 중둥칠에 볼짝시면 우단대단 도림불수 각색 줌치, 주머니죠. 그런 것들을 묘히 아주 신기하게 접어서 별매듭 달아놓고 라고 하는 식으로 요 가운데 허리에다가 주머니 달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향낭, 양낭 달았다는 이야기들을 적어놓고 있고요. 그 위에서 보시면은 어떤 색깔, 보라색 저고리에다가 그 저고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저고리가 솜을 뒀는지 아니면 누볐는지 아니면 그냥 겹인지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어서 이 사람의 복식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여기에서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한양가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지금 이 사람의 그 치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대모장도 서장도며 밀화장도 백옥장도 안팎으로 비키차고, 장도 하나만 차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도를 차지요. 그 소재가 다양하게, 그 다음에 버선도 뭐 삼승버선을 신고, 그 다음에 맵시 있게, 어쨌든 여기에서는 멋지게 차려입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당시의 패션 리더가 별감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도 또 파악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옷들 어떻게 입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제 양반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좀 하인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좀 신분이 낮은 사람이에요. 말을 끌고 가는 구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 보세요. 밑에다가 바지 입었습니다. 그리고 바지통이 넓으니까 바지통을 줄여서, 왜? 간편하게 활동하려니까 바지통을 줄이기 위한 행전을 치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는 저고리를 입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양반, 사대부 남자 보니까는 바지 저고리 입었는데 그 위에다가 보라색의 줄무늬가 있는 누비로 만든 배자 입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 포 입었는데 긴 포 입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묶어 입었어요. 또 그 옆에도 보니까는 갓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도 보면은 누비 배자 입은 모습 보이고요. 그 옆으로 보면은 줌치, 주머니들이 파란색, 뭐 자주색 이런 줌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바지 저고리를 기본으로 해서 그 위에 배자를 입고, 그리고 그 위에 포를 입고 있는 모습, 그리고 머리에는 모자를 높이 쓰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평균 키가 160cm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은 한 170cm 이상으로 보여지니까 건장하다, 멋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남자들 보세요. 전부 다 안에 있는 색깔, 그 다음에 드러나는 끈, 이런 것들, 고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조선시대 남자들이 아주 활발해 보이고, 또 활기차 보이고, 이런 것들이 옷에서 보여지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이 남자도, 왼쪽에 있는 남자도 아까 그 남자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풍속화 자료들 속에서 보면은 어떻게 옷을 입고 있는지 그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양인들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려놓은, 맥레오드가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은 이 갓을 쓰고 있는데요. 이 갓이 이 사람들 눈에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그래서 갓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은 서양인의 속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그려놓았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놓치지 않은 게 뭐냐, 왼쪽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면요. 원래 이제 이 갓을 쓰면 갓끈을 길게 배 밑에까지 늘어뜨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걸을 때, 폼 잡고 걸을 때는 좋지만 뭐 앉아서 뭘 하려면 좀 거추장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귀 곁에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맥레오드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왼쪽 귀 곁에 이렇게 갓끈을 걸어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식에서 외국인들이 보는 새로운 흥미,
관심거리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고 우리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양인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배경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런 것들만 있느냐 하면은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장식물로 갖고 다니는 또는 실용적인 도구로 갖고 다니는 것이 쌈지입니다. 그 안에 이제 담배도 집어넣고요. 여러 가지 소지품도 집어넣는 주머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이 담뱃대, 이것도 굉장히 신분을 상징하고 또는 아니면 남자의 멋을 드러내기 위한 것들로 이런 담뱃대들이 애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남자들의 패션 그 부속물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운데에 있는 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옷은 긴 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겹쳐 입고요.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띠를 두르죠. 하얀색 도포에다가 이런 빨간색 또는 남색 허리끈을 묶으면은 이게 분할되는 느낌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굉장히 시선을 여기에다 이제 강조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요. 그러면서 얘가 움직이면은 또 흔들거리면서 어떤 역동성을 주는데 아주 좋은 아이템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좀 좁게, 어떤 경우에는 좀 넓게, 어떤 경우에는 그거를 꼬아서,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편으로 이렇게 붙여서 옆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대라고 해서 색깔을 좀 넣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 말고도 남자들이 늘 여름에 또는 뭐 평상시에도 잘 사용하는 것이 남자들의 부채입니다. 그런데 부채를 쓸 때 이 부채 끝에다가 선추라고 하는 것들도 매달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달아서 어떤 남성들의 여유 아니면 멋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아이템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양인들의 눈에는 상당히 신선하고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8대 천민 중 하나예요. 그러나 이 여성들 시서화에 능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이해한다, 글을 이해한다 라고 해서 기생을 다른 말로는 헤어화라고 그런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꽃이라고 얘기해서 헤어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굉장히 미모와 재주가 뛰어난 엔터테이너예요. 그리고 궁 안에 관비로 소속되어 있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연회가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연회에 불려갑니다. 그래서 한때는 남자들의 놀이객감으로 좀 이용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이 옷을 입어서 내가 이 옷으로 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나의 여성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복식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복식을 통해서 나의 욕망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가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패션을 리드해왔던 어떤 상류층의 계급이 아니라 이때가 되면은 하위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생들에 의해서 패션의 어떤 헤게모니가 바뀌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여인들이 만들어낸 복식의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고리의 변천을 보세요. 고구려시대 때,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조선 중기까지도 엉덩이에서 점점 올라갔더라도 허리 정도까지 조선 중기에 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렇게 저고리가 짧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가슴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까지 짧아지지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여성성에서 어떤 것을 강조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그래서 복식을 통해서 어떤 섹슈얼리티를 드러내고자 하는 복식 구조로 바뀌었고, 그것들을 리드한 사람들이 바로 기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모두 다 그러한 유행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기생이든 아니면 일반 평민이든 양반이든 아니면은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모든 패션의 유행이 그런 흐름을 타고 넘어가는데,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옷이 그냥 섹슈얼리티만 강조한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그만큼 그 옷이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아름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옷이 이렇게 한 시대의 유행을 선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여기도 지금 보찜 같은 거를 이고 가는 아낙네, 그 다음에 그냥 서민 여인, 그리고 젊은 처자,
이런 사람들의 복식이 전부 다 아주 짧은 저고리에 긴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치마의 변천도 보세요. 이렇게 저고리 길이가 길었을 때는 치마 어디다 입었어요? 허리에다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저고리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조선 중기로 가면은 저고리가 점점 좀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보세요. 단호 풍경에 보이는 여인들의 모습인데요. 저고리 벗고 있는 거 보니까는 이 치마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가슴까지 올라와요. 그런데 이 치마가 어떻게 구조가 됐느냐면은 그냥 평면의 치마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허리에다 둘러 입으면 우리 몸에서 가장 입체적인 곳이 어디예요? 가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얘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복식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고리는 길이는 짧아지고 치마는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치마가 지탱을 못하니까 치마가 내려와요. 그래서 허리를 가리는 가슴 가리개. 다시 말해서 서양 의복으로 얘기하면 브레이지어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넘어가면은 개화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치마에 어깨끈을 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깨끈을 달면서 비로소 치마가 흘러내리지 않았고 그 이전에는 저고리기가 짧아지니까 치마가 동여매도 어떨 때는 좀 흘러내리는 이런 복식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복식 구조를 하려면은 보통 보시면 저고리가 굉장히 짧고 단수화되고 좁아졌잖아요. 반면에 치마는 크고 풍성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치마를 풍성하게 넓히기 위해서 지금 속옷을 많이 갖추어 입는데 맨 처음에 다리속옷, 팬티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속속옷, 바지, 그 다음에 단속옷, 너른 바지, 무지개 치마. 이런 여러 가지 치마를 겹쳐 입으면서 겉에 입은 치마를 부풀려 입는 그런 복식 구조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겹겹이 껴입음으로써 어떤 정숙성을 드러내려고 했고요. 그런 겹겹이 껴입었지만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고 치마가 내려오면서 노출을 통해서 에로틱함을 강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노출보다는 오히려 약간 살짝 가려지는 그런 속에서 섹시함을 표현하고자 했던 기생의 복식은 조선시대 전 지역을 통해서 유행했던 하후 아래가 두껍고요. 상박 위가 아주 좁고 긴박하게 조여지는 그런 하우 상박형의 복식 구조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풍성함의 표현이죠. 치마를 어떻게 입느냐? 그냥 흘러내리느냐, 아니면 걷어 올리느냐, 아니면 허리끈을 묶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저고리의 끈, 치마의 끈, 그 다음에 중간중간 보이는 주머니 이런 것들 속에서 역동성, 활동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것이 또한 한복의 남녀를 불문하고 가져오는 한복의 아름다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머니 이런 것들도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부속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도 나도 유행 속으로 짧은 저고리의 긴 치마 이것이 너도 나도 유행을 타고 조선 전 시대를 통해서 유행했던 복식 구조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